안녕하세요. 스튜디오 JC의 JC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제가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입시 미술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원하는 데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든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입시라는 과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가? 아니면은 입시라는 과정과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작가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작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좀 꼰대같이 표현하자면은 제가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는 식의 표현을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걸러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도 사기꾼이거나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이 어떻게 남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로서는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도 결코 정답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해서 듣기만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지난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부모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학이라는 타이틀은 따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입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라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기도 했고, 냉정하게 수채화에는 좀 약점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드로잉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드로잉이라는 강점을 입시 미술로서 어필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잘 찾지 못했고, 약간 그런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드로잉에 있어서도 그 눈앞에서 이제 김정기라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산을 보게 되니까 사실 좀 그게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잘 못했죠. 이렇게 입시 미술에 적합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도 잘 이해를 못했었고, 이건 뭐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당시에 제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속으로는 이제 절 떨어뜨린 대학들을 두고 봐라, 내가 대단한 작가가 돼서 당신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뭐 다 지나간 이야기고, 결국 만화의 본고장인 일본에 가서 만화를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입시 미술이 작가가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대학이 작가가 되는데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yes or no로 단답형으로 답을 한다면 no입니다. 본인이 작가가 되기에 충분한 기술력과 능력이 준비된 상황이라면은 뭐 저는 학교를 어디를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만화 관련된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일 거라는 거죠. 냉정하게 본다면은 작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작가가 되지 못해 좌절을 겪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작가가 돼서도 진짜 잘 나가는 작가는 결국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작가가 될 수 없는 상황도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입시를 통해서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본인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을 또 들어가면은 대학교를 통해서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또 알게 되고,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면서 작가를 향한 길을 가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생각보다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실력적으로도 다소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대학교에서 아무래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을 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자기가 만화를 그리는 게 좋은 건지 만화를 읽는 게 좋은 건지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론 작가들 중에서는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도 만화만 그리고 만화만 읽고 사석에서도 만화 이야기만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그런 작가님들은 일할 때 빼고는 거의 만화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만화만 그리고 만화 생각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석이나 쉬는 시간에는 그걸 멀리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케이스에 속하긴 하는데 술자리나 사석에서는 만화 이야기를 하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술 마시면서까지 만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만화는 작업할 때 질릴 정도로 그리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가 만화를 읽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당연히 만화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를 꿈꾸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만화를 읽는 것과 그리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와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화를 그리는 게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만화가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내내 원고를 붙들고 그림만 그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적으로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저녁에 있는 삶 그런 건 생각조차 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은 저는 시도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작가들 또한 결국 일부이기 때문에 만화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시 미술을 하던 당시에는 하루 종일 너무 그림만 그려서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입시를 위해서는 입시를 위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재미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막상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 했던 그림들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재를 위해서는 하루에 열 몇 시간이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다면은 당장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괴롭더라도 미래 자신을 위해서 좀 견뎌내고 인내하고 충실히 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입시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은 분명 사회에 나가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작가가 되는데 꼭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입시 미술을 하던 당시를 또 떠올리자면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느낌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전기쌤 그림을 눈앞에서 보면은 감탄밖에 안 나왔거든요. 밑그림 없이 바로 그리는데 막 투시라든지 작화의 디테일 이런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또 계속 농담 같은 걸 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게 그저 신기했죠. 그림도 신기했고 농담도 신기했어요. 둘 다 신기했어요. 진짜 막 아무 연관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의 꽁트 같은 거 하듯이 막 말도 안 되게 학생 별명 만들고 막 그러셨거든요. 참고로 제 별명이 당시에 까를로스 산차이였는데 그렇게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뭔가를 얘기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그리셨죠. 전기쌤이 워낙 잘 그리시니까 당시 학원이 부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서 막 잘 그리는 학생들이 막 모여오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때 저도 내가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막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도 그렇다 해서 제가 기가 죽거나 그런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만큼은 여전히 높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기쌤이 그리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입시를 떠나서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서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것도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자기 스스로의 뭔가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좀 상당한 영향을 주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슬램덩크의 영향을 받은 이후로 계속 이노우에 타케이코 작가님의 그림체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누군가를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그림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는 이 그림체, 이 방향으로는 내가 평생 달려가도 김정기라는 이 사람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도달할 곳이 어차피 작가라면은 지금은 내 선생님으로 있으시지만 결국은 경쟁을 해야 하는 상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만의 길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죠. 이거는 입시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해요. 예.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정기쌤을 뭐 진짜 막 쓰러뜨려야 하는 경쟁자 이런 걸로 인식을 한 건 아니고, 저의 스승님이신지고 당연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밖에 나간다면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길 자신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영역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웹툰 연재할 때도 정기쌤한테 알려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자기만의 그림체라든지 개성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누군가는 유행하는 그림체와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실사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거나, 작가들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 그런 과정에서 저만의 그림체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림체에 관여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선택을 했다면 어느 정도 자신을 믿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최대한 살려주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그 부분을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좀 정리를 하자면은, 대학 입시라는 게 작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학에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만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학습 혹은 준비 과정을 가질 수 있으니 대학교를 거쳐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를 한 상황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물론 입시 시험장에서 하지 말란 걸 하기도 했었고 몇몇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납득하기는 어려웠고, 근데 또 그렇다 해서 엄청나게 실망스러웠거나 그런 건 사실 없었어요. 애초에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크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학을 가지 말고 현장으로 바로 뛰어들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께서 일본 유학을 얘기해 주십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당시에 한국은 웹툰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출판 만화 시장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 일본에서 연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저는 또 일본 만화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화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언어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였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인사말도 잘 모를 정도로 일본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만 겨우 외우고, 사실 일본 유학 그 직전에 일본어 학원도 잠깐 나갔는데, 근데 어차피 일본 가서 다 배울 건데 지금 여기서 이걸 배워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번 나가다 안 나갔어요. 그러고 그냥 당시에 위닝 11을 좋아했어가지고 위닝이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일본 유학기를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어도 거의 할 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일본을 유학 가기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가기 싫다는 마음도 좀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한국 밖으로 나가는 거고 준비도 또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고, 그렇게 다음날 일본 유학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뿅.